수학을 읽어주는 쌤, 수익쌤입니다. 오늘은 초등학교 3학년 수학 이렇게 준비해요. 설명하겠습니다. 많이 들어주세요. 3학년 1학기 때는 무엇을 배울까요? 1단원은 덧셈과 뺄셈, 2단원은 평면도형, 3단원은 나눗셈, 4단원은 곱셈, 5단원은 길이와 시간, 6단원은 분수와 소수입니다. 모두들 수학에서 가장 어려워지는 시기가 언제일까 하면 3학년이라고 해요. 왜냐? 3학년에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모두 다 배우게 되고 분수, 소수가 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도 선생님들도 학부모님들도 모두 하나같이 어려워하는 학년을 3학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꼼꼼하게 준비해서 3학년 열심히 하도록 할게요. 3학년 1학기 1단원 덧셈과 뺄셈은요, 크게 이렇게 두 가지 덩이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덧셈 덩이고요. 두 번째는 뺄셈 덩이예요. 덧셈 같은 경우에는 받아올림이 없는 것과 그다음 받아올림이 있는, 그리고 받아올림이 여러 번 있는 덧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 단원에서 받아올림을 완벽하게 다 깨우치고 가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올림이나 내림 부분 모른종이 이용해서 문제 풀으려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아이들이 자릿수에 대한 이해, 그리고 10을 빌려오고 빌려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뺄셈도 받아올림이 없는 경우, 있는 경우, 여러 번 있는 경우 이렇게 나뉘니까요. 아이들이 여기서 덧셈에 대한 연산, 뺄셈에 대한 연산 완벽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다음 단원으로는 평면도형입니다. 평면도형에서 선의 종류에 대해서 배우고요. 직각에 대한 걸 배우고 직각을 바탕으로 바로 직각삼각형, 직사각형, 정사각형 이런 개념으로 확장하게 됩니다. 개념이 확장하려면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맞아요. 약속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이들한테 도형에 대한 약속을 하나하나씩 하는 게 중요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집에 있는 칠판에 약속을 적어놓고 아이들한테 수시로 보도록 했거든요. 아이들이 약속에 대해서 볼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자, 드디어 세 번째로는 이제 새로운 연산의 출현입니다. 바로 나눗셈이에요. 나눗셈 연산의 출현인데 맨 처음에 제가 지금 쓴 등분제, 포함제라는 말 어려울 거예요. 제가 나중에 다시 오늘 정리를 하겠지만 나눗셈을 하는 방법이 한 가지만 있진 않거든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문해력이에요. 아이가 글을 읽고 이게 다 곱셈인지 덧셈인지 뺄셈인지 나눗셈인지 파악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말을 식으로 표현하는 능력까지도 필요하니까요. 집에서 꼼꼼하게 글을 읽는 연습 시켜주셔야 되고요. 그 바탕으로 곱셈과 나눗셈의 관계, 그 다음 나눗셈 목으로 곱셈식 구하기, 나눗셈의 목을 곱셈 국으로 구하기가 있어요. 점점 구구단을 이제 완벽하게 외웠어야 되고요. 곱셈과 나눗셈의 관계에 대해서 제대로 알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자, 3학년 1학기 4단원 곱셈입니다. 이 곱셈 단원에서는요, 두 자릿수 곱하기 한 자릿수를 이렇게 다양하게 봐오게 됩니다. 자, 기본은 얘고요. 올림이 없는 경우, 10자리에서 올림 있는 경우, 1자리에서 올림 있는 경우, 올림이 둘 다 있는 경우 이렇게 쪼개져서 곱셈에 대해서 배우게 돼요. 근데 그 어떤 경우에도 아이들한테 모는 종이를 이용해서 자릿수를 기억하게 하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꼭 기억하시고요. 이제는 곱셈이 아주 자유자재로 돼야 되니까요. 아직도 구구단 안 되는 친구들은 구구단 꼭 외우고 그리고 나서 드디어 여기서부터 세로셈의 출현입니다. 아이들의 세로셈이 익숙해질 수 있도록 꾸준히 연습하게 해주시고요. 제가 연산 연습은 일일수학 사이트를 이용하라고 했죠. 일일 수학 사이트에 가면 정말 다양한 경우의 수의 연산이 있으니까 꼭 연산 열심히 연습해서 이 단어 막히지 않게 해주세요. 5단원 길이와 시간 단원입니다. 여기도 이제 느낌이 오시죠? 이제 이 부분은 길이 파트와 시간 파트로 이렇게 나뉠 수가 있고요. 둘 다 측정하기 단원입니다. 이제 우리가 2학년 때 배운 1cm보다 작은 1mm를 배우게 되고요. 1m보다 큰 1km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길이를 어림하고 재어보기를 하는데요. 아이들 이 부분은 은근 굉장히 어려워해요. 어림하기에 대해서 별로 감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만의 자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가 뭐냐. 저의 이 두 번째 손가락 이 손톱 가로의 길이는 1cm다. 그리고 내가 팔을 이렇게 뻗으면 양팔 끝까지의 거리는 1m다. 그 다음 우리 집에서 어디 학교까지의 거리는 1km이다. 이렇게 머릿속으로 나만의 자를 만들게 해주세요. 아이들한테. 그러면 어림하기가 굉장히 쉬워져요. 안 그러면 아이들이 이런 부분도 어려워요. 우리 반의 칠판의 길이는 몇 미터인가? 몇 킬로미터인가? 이런 단위 굉장히 힘들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만의 자를 꼭 만들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 시간은 제가 예전에도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아이들한테는 어려운 60진법이에요. 아이들은 여태까지 계속 10진법을 배웠잖아요. 10진법이란 10이 되면 올라가죠. 그런데 60이 되면 올라가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하거든요. 천천히 덧셈과 뺄셈 할 수 있게 지도해 주세요. 마지막 6단원 분수와 소수입니다. 마지막인데 숨이 턱 막히죠. 분수와 소수 단원을 설명을 하면요. 똑같이 나눌 수 있어요. 분수, 단위 분수, 분모가 같은 분수의 크기 비교해서 분수를 다 배우고요.
그 다음 소수, 소수의 크기 비교해서 소수를 배우게 됩니다. 여태까지 수와 다른 분수라는 새로운 수가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이 부분 설명할 때 굉장히 많은 부분 할애해야 하고요. 아이들이 소수로 고치는 거, 아니 분수로 나타내는 것들 이런 부분 많이 연습하게 해주세요. 마찬가지로 여기 새로운 단어들 나오니까요. 이런 단어에 대한 약속이나 정의들 제대로 알 수 있게 지도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 소수 역시도 아이들이 소수하고 분수의 크게 두 개의 관계도 알아야 되지만 소수 자체도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알고 이제 방학이잖아요. 방학 동안에 분수나 소수에 관련해서 연습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분수와 소수 꼼꼼하게 지도해야 합니다. 자, 이제 3학년 2학기입니다. 3학년 2학기는 연산을 더욱 완성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은 곱셈, 나눗셈, 그리고 3단원의 원, 그 다음 분수, 들이와 무게, 그 다음 자료의 정리 이렇게 가요. 이 중에서 이 세 단어는 수와 연산이지요. 수와 연산이 이렇게 나왔다는 건 수와 연산을 완벽하게 끝내야 되는 부분이고요. 원이 20평면 도형에서 나왔고요. 들이와 무게 측정 단원, 자료와 정리는 자료와 가능성 단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제 3학년 2학기 설명 들어가면 첫 번째 곱셈입니다. 곱셈이 크게 두 가지 정의로 나눌 수 있는데요. 세 자릿수 곱하기 한 자릿수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고요. 그 다음 두 자릿수 곱하기 두 자릿수 해서 이렇게 나뉘어요. 살펴보면 올림이 없는 경우, 올림이 있는 경우 이렇게 해서 교과서는 나눠서 하고 있고요. 아이들이 이렇게 차분히 이 순으로 연습하다 보면 연습이 늘게 됩니다. 곱셈 같은 경우에는 완벽히 끝내야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 계산에 대해서 완벽하게 무한 연습이 필요하고 이제부터 문해력 싸움이 시작돼요. 아이들이 연산만 해서 이 수학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문제를 파악하고 식을 세워서 연산을 해야 되는 단계까지 점점 가고 있으니까요. 집에서 문제 읽고 식으로 고치는 연습 꼼꼼하게 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나눗셈 단원입니다. 나눗셈 단원은 몇십 나누기 몇, 그 다음 몇십몇 나누기 몇, 마지막으로 세 자릿수 나누기 한 자릿수 이렇게 있어요. 이제 드디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로셈으로 나눗셈 하는 거 연습할 거예요. 연산이 가장 큰 능력이고 초등학교 때는 꼭 갖춰야 할 능력이거든요. 아이들 연산 소홀하지 않게 해주시고요. 연산을 소홀하게 안 하려면 이 계산 원리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돼요. 저는 저희 집에 있는 수학을 어려워하는 친구한테는 완전 알고리즘화해서 알려줬어요. 1, 뭐해라, 2, 뭐해라. 이렇게 아이들이 연산을 어려워하면 알고리즘화해서 알려주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물론 계산에 대해서 나눗셈이 왜 그렇게 되는지 원리를 설명한 다음에 아이가 하나하나 알고리즘화해서 머릿속에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니까요. 많은 지도와 연습이 필요합니다. 쉬어가기 단원이지요. 3단원 원입니다. 원의 중심, 반지름, 지름, 원의 성질, 컴퍼스로 원 그리기, 원을 이용해 여러 가지 모양 그리기예요. 그냥 가볍게 슬슬 넘어가면 되고요. 아이들이 여기서 컴퍼스로 그림 그리는 거 어려워야 할 거예요. 제가 나중에 컴퍼스 선택 영상도 올리도록 할 테니까요. 꼭 봐주시고요. 여기는 차분히 넘어가는 대신 새로운 단어나 이런 부분에서는 정의 기억하는 거 잊지 마세요. 또 하나의 그 문턱이 또 왔죠. 분수입니다. 이제는 분수를 하나하나 꼼꼼하게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산양의 등분할 분수. 아, 이거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이거는 앞에서와 다른 부분이에요. 자, 앞에서는 약간만 설명을 하자면 앞에 있는 분수는 빵이나 이렇게 하나에 있는 이 양을 나눠서 분수로 표현한 거예요. 빵을 3명이서 똑같이 나눠 가졌을 때 한 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은 얼마일까요? 네, 3분의 1이에요. 이렇게 구한 부분이에요. 똑같이가 아니지만 조금 똑같이로 봐주세요. 그런데 이산양이라는 건 뭐냐? 이렇게 6개의 사탕이 있다. 이것을 3명이서 나눠 가질 때 이렇게 각각이 떨어져 있는 양을 말하는 거거든요. 두 번째로 이산양에서 분수만큼은 얼마일까? 아까 이 6개에서 3분의 1이 제 거입니다. 그럼 나는 몇 개를 먹을까요? 이런 부분이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길이에서의 분수만큼은 얼마일까요? 12cm에서 몇 cm는 얼마일까요? 뭐 이런 부분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 다음 진분수, 가분수, 대분수 구체적인 용어의 시작입니다. 그 다음 분모가 같은 분수의 크기 비교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아이들한테 새로운 용어는 꼭 기억할 수 있게 약속을 기억하게 해야 된다고 했지요. 이제부터는 사실 부모님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는 경우가 생길 거예요. 너무 어려우시면 교과서 계속 많이 읽어보시고 그리고 요즘은 네이버나 여러 가지에서 찾아보면 많은 부분 나오거든요. 수학 용어 꼭 확인하시고 아이들한테 제대로 된 확실한 수학 용어 알려주셔야 합니다. 5단원은 들이와 무게 단원입니다. 들이와 무게로 되어 있고요. 하는 건 똑같아요. 들이를 비교하고 단위 알아보고 어림하고 재어보고 덧셈 뺄셈 해보고 무게를 비교하고 단위 알아보고 어림하고 재보고 덧셈 뺄셈 해보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단위 사이의 관계는 아이들이 변치 않고 어려워해요. 단위 사이의 관계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단원 자료와 정리입니다. 자료의 정리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드디어 그래프에 출연했습니다. 이제 학년별로, 학기별로 나오기도 하고 그래프를 차곡차곡 배워가는데요. 아이들이 이 부분 굉장히 좋아하고 좀 더 쉬어가고 편하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스스로 자료 조사하는 거 학교에서는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빅데이터나 큰 통계 개념까지도 쭉쭉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셔야 합니다. 제가 3학년이 수학에서 탁 막히는 학년이라고 했죠. 3학년에서 기억해야 되는 거 첫 번째로 연산 완벽하게 연습하기입니다. 제가 아까 말했듯이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모든 연산이 다 나옵니다. 모든 연산에 대해서 아이가 몸속으로 체득할 수 있도록 지도하셔야 되고요. 새로운 수, 분수와 소수까지도 나오게 됩니다. 아이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학년이에요. 수학에 대해서 좀 더 꼼꼼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부모님이 도와주셔야 하고요. 꼼꼼하게 복습하기 중요합니다. 아이들한테 제일 중요한 건 예습보다 복습이라고 하지요. 꼭 이 연산들 하나도 못 잊지 못하고 학년이 올라가면 그 다음부터는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이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바탕으로 분수의 덧셈, 뺄셈, 소수의 덧셈, 뺄셈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하나하나 차곡차곡 올라가기 때문에 복습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복습하고 연산 완벽히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수익쌤은 이제 4학년 설명으로 오겠습니다. 모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